코스피가 5,500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승장에서 여러분은 성장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배당 ETF를 사시겠습니까? 왠지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처럼 들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시장의 큰 자금은 조용히 배당 ETF로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자의 약 90%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배당률 숫자만 보고 10%, 12%, 심지어 15%라는 숫자에 이끌려 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매달 배당금은 받는데 정작 내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배당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가장 흔한 투자 함정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돈의 방향입니다. 최근 뉴스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 ETF로의 자금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배당 투자가 지루하고 수익이 제한적인 전략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와 금융주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배당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들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배당을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병행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쌓아둔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도록 강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더 이상 돈을 내부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낮은 주주 환원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지금의 배당 ETF는 더 이상 단순한 방어형 자산이 아닙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만 의미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배당 ETF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자산 성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2026년의 배당 ETF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빠지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률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ETF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연 10%, 12%, 심지어 15% 같은 높은 배당률입니다. 숫자가 크면 무조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죠. 그런데 이 방식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ETF가 연 15%의 배당을 준다고 가정해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기간 동안 ETF 가격이 20%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은 많이 받았지만 전체 자산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배당률이 아니라 총 수익률, 즉 가격 변동과 배당을 모두 합친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부 ETF는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으로 지급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투자 원금, 즉 ETF의 순자산에서 빠져나옵니다. 겉으로는 매달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돈을 조금씩 돌려받고 있는 구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변동성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ETF는 한 달에는 높은 분배금을 주다가 다음 달에는 갑자기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불안정하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기대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까지 크게 흔들리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지고 결국 손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바로 수수료입니다. 운용보수는 보통 연 0.1%에서 0.5% 수준이지만 구조가 복잡한 ETF는 1%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이 비용이 누적되면서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배당 ETF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느냐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념, 바로 커버드 콜, 커버레이트 콜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름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1년 뒤에 이 집 가격이 어떻게 되든 나는 5억에 살게요. 대신 지금 바로 3천만 원을 드릴게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 현금 3천만 원이 생깁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1년 뒤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집값이 7억까지 올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5억에 팔아야 합니다. 즉, 추가로 오를 수 있었던 2억의 상승분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조가 커버드 콜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을 받는 대신 미래의 상승 가능성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죠. ETF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커버드 콜 ETF는 옵션을 팔아서 꾸준한 프리미엄을 받고 그 돈으로 높은 분배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실제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달 꽤 큰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강한 상승장이 오면 일반 주식이나 성장형 ETF는 큰 수익을 얻는 반면 커버드 콜 ETF는 그 상승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미 수익의 일부를 포기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커버드 콜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선택하는 대신 미래의 큰 수익을 일부 내려놓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배당 ETF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만 이해해도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장형 ETF입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단순히 현재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 자체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배당률이 3~4%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기업의 실적 성장과 함께 배당금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단기 수익보다는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 상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달 고정적인 수준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나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승장에서의 큰 수익을 일부 포기해야 합니다. 즉, 시장이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움직일 때는 강점을 가지지만 강한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금융주 중심의 고배당 ETF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은 금융기업들로 구성된 이 ETF들은 최근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 환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주는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바탕으로 배당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배당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 유형이 가장 현실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ETF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ETF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왜 지금 배당 ETF가 주목받는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일부 ETF는 최근 3년 기준으로 2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배당만 많이 준 것이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와 금융주를 함께 담으면서 주가 상승까지 동시에 가져간 결과입니다. 배당 ETF인데도 성장주 못지않은 성과를 낸 것이죠. 특히 은행 중심 ETF의 상승은 눈에 띕니다. 금융지주들은 최근 몇 년간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평가된 업종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스토리를 가진 섹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증권주 중심 ETF는 더 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수록 거래량이 늘고 증권사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일부 ETF는 단기간에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완전히 시장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월배당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하이브리드 ETF입니다. 국내 고배당주와 미국 AI 테크 기업을 함께 담은 구조로 미국 기술주가 상승할 때 그 수익을 활용해 배당 자산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즉, 성장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상 배당 vs 성장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이 지금 이 영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배당 성장형 ETF가 가장 적합합니다. 초기 배당률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증가하고 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자산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이라면 선택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커버드콜 ETF나 국내 금융주 중심의 고배당 ETF가 더 적합합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달 안정적인 분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나 추가 소득이 필요한 상황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금융주 ETF는 최근 주주 환원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배당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혼합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의 70%는 배당 성장형 ETF에 투자해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노리고 나머지 30%는 커버드콜이나 고배당 ETF에 배분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꾸준한 현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ETF가 더 좋은지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를 하면서 얼마를 받느냐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배당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현금 흐름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 주주 환원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배당과 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에 올라타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ETF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상품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좋은 투자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26년의 배당 ETF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배당률 숫자에만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매달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자산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입니다. 현재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 시장이 주주 환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주와 배당 ETF가 배당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안전한 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선택한다면 여전히 손실을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ETF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함께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